오늘은 제가 수초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수초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양성수초와 음성수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양성수초는 일정한 조명이 요구되고 음성은 양성수초에 비해 조명이 절대적이지 않다. 오히려 조명이 과하면 해롭다. 참고로 여기에서 조명이란 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아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얘기, 음성수초는 양성수초보다는 낮은 온도를 선호한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알면서도 놓치는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되는 번식에 관한 얘기,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식물, 즉 우리는 수초입니다. 그렇다면 수초는 수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수초는 수명이 없다가 답입니다. 그렇다면 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초는 무성생식을 한다가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물론 수초 역시 유성생식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무성생식은 영양번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성생식은 종자번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는 무성생식만 알고 합니다. 암수개체가 필요 없이 단독으로 새로운 개체를 형성하는 방법, 이 방법에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는데, 삽목, 꺾고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접목, 접붙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휘무지, 마지막 고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접목은 다른 개체에 붙이는 방법이니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참고로 식물 재배학에서는 영역에 따라서 여러 분류 방법이 있지만 가장 공통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나아가 이 부분이 식물 재배학에 관련된 국가 자격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는 점 필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접목은 일단 열외, 삽목은 대표적인 게 꺾고지다. 예를 들자면 펄그라스가 저는 먼저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확장시키시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음성 포트수초가 꺾고지, 즉 삽목입니다. 나아가 장터에서 개인이 분양하는 양성수초들, 여기에서 런너를 하는 수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삽목, 꺾고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수초의 영역에서 생각을 한다면 포기 나누기, 즉 분주 나누기라고도 하는데, 제가 쿠바펄 대신 잔디밭으로 꾸민 것 발리스네리아가 있겠지요. 그리고 나나와 볼비티스 같은 경우 벌브, 즉 포기 나누기, 즉 분주 나누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녹조의 제거에 도움이 되는 미크롬 소듐 같은 경우는 잎에서 나오니까 잎꽂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바로 휘무지 영역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휘무지는 가지나 잎에서 뿌리를 받는 것, 크게 본다면 취목법이라고 해서 그런 건데, 혹시라도 식물 재배학 수험생들은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실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어려운 분들은 패스,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가지가 메인 줄기에서 발근할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아가 이 부분에서 낮은 가지를 이용했다면 저취법이라고 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가지를 이용했다면 고취법이라고 하는데, 고취법은 또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취법은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가지에 상처를 줘서 밝은제를 묻힌 피복제 혹은 붕대 같은 것을 감쌉니다. 그러면서 뿌리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미크로소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수류는 별도 예외 사항으로 본다면, 수초에서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수초 번식에 대한 중요한 이론은 다 얘기한 겁니다. 자, 이 부분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이어갑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한다면, 수초는 수명이 없다. 그 이유로는 무성생식, 즉 영양번식을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장터에서 분양되는 대부분의 양성수초와 포트수초는 삽목, 즉 꺾고지다. 대표적으로 중경이나 후경으로 쓰이는 수초들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 결론, 수초는 수명이 없다. 이런 이유로 번식이 용이하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